저기 뭐 연습하시나 보다. 아, 그죠? 아, 이게 이제 뇌 좋아지는. 네. 저게 이제 아주 미세한 움직임을 좀. 제가 이제 건강검진을 할 때 머리는 한 번도 안 해봐서 한번 해보자 해서 했는데 뇌동맥류라고 오. 그렇게 해서 시술을 받았어요. 그래도 검사를 잘하셨네. 다행히. 네. 저는 고혈압, 고지혈증을 앓으면서 네. 친구죠. 뇌동맥류가 오게 되었고 어? 뇌동맥류? 결국 뇌동맥류로 인한 건망증과 마비 증세까지 앓게 되었습니다. 이제 수술하고 나서 후유증은 이쪽 여기가요. 여기하고 여기가 이렇게 돌아가요. 막 이렇게. 글씨가 전에 그러니까 뇌동맥류 수술하기 전에 글씨하고 좀 틀려요. 글씨가 조금 못 써져요. 오, 글씨체가 그렇게 해봐요 요즘은. 손의 움직임이 좀 둔해지셨나 보다. 이게 조금의 어떤 변화일 텐데 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네요. 뇌가 그만큼 예민한 곳이기 때문에. 오, 야 진짜 무섭다. 이제 늘 다니던 데인데요. 근데 내렸는데 우리 집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한 5분인가를 헤맸어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멍하고 있다가 기억이 돌아와서 집에 오고 너무 걱정스러울 것 그 같아. 쇼크 먹었어요. 저. 그러니까. 이게 치매인가? 이러면서. 청천벽력이었을 것 같아요. 걱정이 많이 되시겠어요. 예. 근데 그때 조금 어두웠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어둡다 그러면 밖에 안 나가요. 해 있을 때 들어오고 해 넘어가면은 안 나가고 안 들어오고. 그런 경험이 또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죠. 그렇죠. 무서운 거죠. 집 못 찾을까 봐. 소주잔 그리고 이게 뭐 아보카도인가요? 그리고 참기름 준비하셨는데 이걸 한 잔씩 드시나 보다. 근데 지금 저기 상온에 보관돼 있단 말이에요? 특히 들기름은 상온 보관은 안 되거든요. 몸이 안 좋잖아요. 모든 것이 혈관도 안 좋고 식물성 기름 또 들기름, 참기름 이렇게 해서 먹고 있어요. 들기름이 혈관에 좋다고 해서 될 수 있으면 떨어지지 않게 쟁겨놓고 듬뿍듬뿍 해서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식물성 기름 좋다는 얘기는 이제 많이들 하시니까. 미역국 같은 거 끓일 때 들기름으로 볶다가 마무리할 때도 들기름 조금 넣어서 그렇게 해서 건강식으로 해서 먹고 있어요. 너무 과하게 드시는 건 아닌가 싶네요. 기름을.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너무 과하면 또 안 되는 거죠. 밥을 먹다가 갑자기 이게 지가 나니까 이거를 주물러야 되잖아요. 불편하지요. 이런 거를 할 때 이거는 애기들이 젓가락질을 못해서 이런 거를 하는 건데 좀 내 자신이 그래 나이 먹으면 애가 된다는데 나도 애가 되어 가나 보다 그러면서 그냥 저 혼자 피식 웃으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도 포크로 하는 게 편하긴 하겠지만 이렇게 노력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먹어야 되나? 짐이 된다라고 그런 생각하면 조금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렇죠. 가족들에게 짐이 된다는 생각인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네. 내가 애들한테 도움을 주지 못할지라도 도움을 받는 삶을 살면은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부모의 똑같은 걱정입니다. 이상주 씨의 이야기를 함께 여러분께서도 지켜보셨는데 이상주 씨는 지금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후유증이 아주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뇌혈관 질환은 아까 우리 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후유증이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먼저 이상주 씨가 앓고 있는 뇌 동맥류는 혈관이 딱딱해지는 죽상경화증 변성에 의한 혈관 손상 등으로 인해 혈관이 튀어나오는 것인데 뇌혈관의 일부가 꽈리처럼 부풀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뇌동맥류는 부풀어 오른 모양이 성류와 비슷해서 성류의 류자를 씁니다. 사진을 보시면 뇌혈관이 부풀어 오른 게 성류 모양 같죠? 정말 그렇게 생겼네요. 예, 빨갛게 혈관이 종기처럼 이렇게 튀어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게 터지면 정말 위험한데요. 첫 파열로 10명 가운데 3명은 병원에 오기 전에 사망하거나 병원에 오더라도 회생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상황입니다. 또한 2번 이상 파열된 뇌동맥류 환자 10명 중 7명이 뇌손상으로 인한 심한 후유증을 앓거나 사망할 정도로 이 뇌동맥류는 재발이 더 무서운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필 딱 요즘 같은 시기, 환절기에 이 뇌동맥류 파열이 유난히 더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뇌동맥류 혈관벽은 우리 일반 혈관보다 더 얇은데요. 그래요? 복부 대동맥 같은 일반적인 혈관은 지름이 20mm인데 반해 뇌혈관의 지름은 최대 4.7mm밖에 안 됩니다. 거의 5분의 1 수준인 거죠. 이렇게 얇다 보니 조금만 날씨가 급변하거나 온도가 달라지면 혈관에 무리가 와서 파열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는데요.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환절기에는 기침하다가도 파열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 그 정도로 파열이 잘 된다고요? 와. 네, 거기다 더 위험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뇌동맥류나 많은 뇌혈관 질환이 전조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파열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아주 극심한 두통, 마비가 오면서 그때 이제 증상이 나타나면서 이미 발견을 했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미 생명이 위험하거나 영구적인 장애가 생기거나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 대표적인 영구적인 장애가 이상주 씨가 겪고 있는 마비 증상과 심한 건망증인데요. 이 뇌혈관 질환으로 오는 건망증은 사실은 치매의 전조 증상일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전체 치매의 약 20% 정도가 뇌혈관 질환에서 발생하는 합병증인 혈관성 치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혈관에 문제가 있는 분이라면 특히 이 시기에 이 뇌혈관을 더욱더 유의해서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 계속 노력하시는데 몇 년째 이 후유증이 회복이 안 되고 있으시거든요. 이상주 씨가 이렇게 심각한 뇌혈관 질환을 겪고 있고 후유증까지 겪는 가장 큰 원인 뭐죠? 지금 이상주 씨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고지방 식품들을 아주 과잉해서 드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드셨던 식품들은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 좋은 기름으로 알려진 식품들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식품이나 좋은 기름만 들어있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조금 나쁘다, 좀 피해야 한다라고 알려져 있는 포화지방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견과류의 하루 권장량을 예를 들어보면 25g에서 30g, 그러니까 탁구공 크기 하나 정도, 그게 하루의 권장량이에요. 그러니까 아몬드로 따지면 5알에서 10알, 뭐 호두로 치자면 한 2알에서 3알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적은 양이 권장량이냐면 견과류가 굉장히 고지방 식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칼로리의 문제도 있지만 이 견과류도 20% 정도는 포화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들기름도 아주 좋은 기름이기는 하지만 가열을 했을 때는 나쁜 기름인 트랜스 지방산으로 일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기름이 많은 식품이라고 해서 그 식품 안에 들어있는 모든 기름이 다 건강한 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기름이 많은 식품이라고 해도 포화지방은 사실 거의 다 들어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과잉해서 드시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결국 뇌혈관 질환에는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질병의 법칙, 나쁜 기름입니다. 사실 식품은 한쪽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고 해도 반드시 몸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렇군요. 특히 지금 이상주 씨는 좋은 기름이 많은 식품들 위주로 과잉해서 드셨는데 이 식품들은 포화지방을 섭취하게 해서 문제를 일으키지만 좋은 기름 자체도 이상주 씨의 현재 몸 상태에도 나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들깨 그리고 아보카도유를 가장 문제가 상온 보관하시면서 오랫동안 드셨다는 거예요. 이런 불포화지방이 많은 기름들은 산소와 오래 만나게 되면 산패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일부는 산패가 되면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게 돼요. 오히려 안 좋아지는 거예요, 더. 네,
특히 견과류는 산패가 더 빠르게 진행이 되는 식품 중에 하나이고요. 이게 산패가 되면 나오는 독소가 아플라톡신이라고 부르는, 이것은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성 물질로 지정을 한 독소예요.